요 그림이 아마 이제 여러분이 와닿을 수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지금 보시면 화살표가 그려져 있죠. 이거는 상상을 해보면 되는데 원래 시스템이 굉장히 PC 근방에 있어서 코릴레이션 X가 굉장히 큰 게 있었습니다. 여기. 이거를 시스템을 B분의 이 시스템에 있는 모든 X 스케일을 B분의 1로 줄여버리면 그러면 요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냐면 랭스 스케일을 줄인다는 게 코릴레이션 랭스는 자동으로 줄어드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랭스 스케일을 줄였다는 걸 모르는 상태로 시스템을 봤을 때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니까 이거 포퓰레이션이라는데 랭스 스케일이 B분의 그 사이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냐면 P가 여기가 아니라 정확히 줄어든 랭스 스케일에 해당되는 요 P 값으로 포퓰레이션을 만든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새로 만든 거나 하는 거 전혀 없이 시스템이 어떤 포퓰레이션에 해당되는 컨피그레이션이 있는데 이거를 축소시켰어요. 축소만 시켰는데 축소시켰을 때 당연히 모든 랭스 스케일, 클러스터 사이즈 그런 것들이 전부 다 B분의 1이라는 요소로 줄어든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여러분이 점프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마치 처음부터 이게 조그만한 어떤 레티스에서 시작했는데 대신에 P를 여기서 한 게 아니라 이거에 해당되는 P를 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한 번 더 줄이면 제곱이 되고 더 줄이면 3승이 되고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많은 여러분이 물리 전공 들을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극한 상황까지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어떤 PC 근방이긴 하지만 굉장히 좀 미세하게 PC가 아닌 데서 시작을 합니다. 1000만 정도에서 시작해요. 100만로 줄어들고 10만으로 줄어들고 하다가 한 10개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아마도 1000만을 10개로 줄이면 거의 비어 있을 겁니다. 아마 중간에 다 사라지면. 그러면 이런 1000만을 10까지 줄인 엄청난 걸 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와서 보면은 이거는 10짜리 레티스에서 P가 0인 걸 했구나 라고 볼 겁니다. 정확히 지금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보다는 이것도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게 PC보다 약간 커서 클러스터가 좀 약간 더 차 있다고 했을 때 이때 역시 X 스케일을 줄이면 이렇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비워 있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채워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얘를 이렇게 보면은 뭔가 차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은 잘 안 보일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보면 뭔가 구멍이 보이는데 얘를 요렇게 줄이면 점점 점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게 지금 정확히 이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랭스 스케일이 줄어든다는 건 이게 여기 있던 조그만 구멍이 제일 작은 구멍부터 이제 메워져서 안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이게 콜레이션 랭스가 줄어들었고요. 그 줄어들었다는 건 사실상 이거 스케일을 트랜스폼하는 과정을 우리가 하고 있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그냥 처음부터 작은 레티스에서 많이 채웠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입니다. 근데 이거 여기서도 흥미로운 얘기가 아까 픽스드 포인트에서 스테빌리티 얘기했는데 지금 이쪽으로 다 몰리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이 스테빌리티 관점에서는 여기가 스테이블 픽스드 포인트고 여기가 언스테이블 픽스드 포인트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게 PC가 예를 들어서 2차원에서 0.59 어쩌고 쭉 나가는 어려운 게 있었죠. 그거 살짝 낮은 데서 0.59에서 딱 출발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클러스터 사이즈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퍼큘레이션 비슷하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거를 굉장히 큰 시스템에서 한 다음에 계속 스케일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없어지는 곳까지 갈 거라는 거고 조금이라도 0.6 정도에서 시작하면 그러면 쭉 스케일 트랜스포메이션 하다 보면 결국에는 다 채워져 있는 쪽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10,000만 개가 있으면 아까 10,000만 개를 10개로 만든 거 얘기했는데 뭐 한 번 더 해도 되죠. 그러면 이제 10,000만 개를 그냥 하나의 어떤 스테이트로 대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채워져 있냐 비워져 있냐에 따라서 여기 있냐 여기 있냐가 결정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신기하긴 한 게 이 과정을 퍼콜레이션 같은 걸 전혀 안 배운 상태에서 그냥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 기준이 0.59 정도가 아니라 반반이라 해야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좀 신기하게도 2차원 스퀘어 레티스의 사이트 퍼콜레이션에서는 0.59 정도의 값이 요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스케일 트랜스포메이션 과정 자체가 좀 난트리비얼하기 때문인데 얼핏 생각하면 이게 이런 식으로 막 멀리서 본다고 했을 때 또는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게 정확히 어떤 개념이냐면 이거를 굉장히 줄여서 본다는 게 말하자면 이제 여러분 컴퓨터에서 해상도 같은 거 같은 건데 이거를 너무 많이 줄여버리면 여기 아주 조그만한 것들은 해상도 한계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냥 없어져 버려요.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됐었죠. 원래는 이렇게 썼는데 이런 식의 뉴란 익스포넌트를 써서 이렇게 했는데 P가 PC로 갈 때 이런 식으로 썼는데 그래서 이제 다이버지 한다고 했죠. P가 PC로 가면 0이 되는데 0의 마이너스 몇 승이기 때문에 발산할 수 있다. 발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파워로예요. 이게 스케일 인베리언스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교과서에서는 조금 더 이제 엄밀하게 쓰기 위해서 이거를 계속 이러면은 좀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거를 조금 더 정식으로 이렇게 써줍니다. 이게 어떤 콘스탄트 곱하기 이런 식으로 파워로 되죠. 뭐 아까 비례식 쓴 거랑 같은 얘기죠. 콘스탄트 나올 테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콜레이션 랭스를 스케일 트랜스폼을 통해서 줄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런 모든 랭스 스케일을 b분의 1이라는 요소만큼 줄여버린 시스템이 있다면 그거는 뭐일 거냐 하면 그건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b분의 콘스탄트 곱하기 p-pc에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스케일을 줄여 나가면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했죠. 아까 시스템 사이즈 줄어들었는데 지금 요 시스템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상태로 보면은 이게 P를 살짝 이동시켜서 P가 조금 바뀐 상태에서 퍼콜레이션을 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콘스탄트 곱하기 그냥 P 빼기 PC가 아니라 그런 트랜스폼이 일어난 B라는 랭스 스케일로 줄인 트랜스폼이 일어난 상태에서의 P 값이 될 겁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써야 되는데 원래는 근데 PC는 정의상 이거는 크리티컬 포인트의 정의상 스케일을 아무리 바꿔도 안 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대로 PC입니다. 이거는 그대로 PC. 좀 허전하기 때문에 이거 빼먹었네. 이렇게 되고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변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변하면은 스케일을 바꿨다는 이유로 U가 변했다는 건 U는 그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유니버살리티가 있어서 2차원이면 다 똑같고 3차원이면 다 똑같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U가 아니라 뭐 U 프라임 같은 걸로 변한다는 건 스케일을 줄였더니 뭐 2차원이 3차원이 된다 그런 얘기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또는 뭐 3차원이 2차원이 된다 그런 얘기인데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콘스탄트를 소거하고 B에 대해서 U를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지금 이 공식을 그냥 여기서 이거를 그냥 갖고 오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B라는 스케일 트랜스폼을 통해서 바뀐 P 값 빼기 PC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에 마이너스 U승을 하면 이게 B분의 1이라 해야 됩니다. 이거 뭐 계산해 보면 될 거예요. 이거 없애고 뭐 이렇게 이쪽 넘기고 이렇게 한 거죠, 그냥.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익스포넌트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게 U라는 거 자체에 관심 있죠. 그래서 이거는 로그 B의 로그의 이거를 조금 더 이제 P가 PC 근방으로 충분히 갔다면 그러면 얘가 PC에서 조금 벗어난 정도고 얘가 스케일 트랜스폼된 PC가 조금 더 벗어난 정도죠. 이게 이만큼 벗어났을 때 여기는 얼마나 벗어났냐 이건데 P가 PC로 안 그래도 가고 있었으니까 이 경우에 지금 계속 이거를 달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정확히 미분항이 됩니다. 로그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PC에서의 이거에다가 로그 B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스케일 트랜스폼을 할 때 이 스케일 트랜스폼을 할 때 P가 어떻게 변하냐 그거에 대한 공식을 갖고 크리티컬 익스포넌트 또는 파이나이트 사이즈 익스포넌트 U를 정확하게 유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와 공식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맹점이 있는데 많은 그 전공 수업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와 이게 U를 계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보통 이거를 계산하는 것보다 이게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해서 사실은 이거는 이걸 이용해서 이걸 유도하는 공식일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게 뭐냐 하면 이게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이게 어떤 시스템이 B라는 스케일로 갈 때 그러니까 이거는 저 TB라고 대충 써 놓으니까 되게 만만해 보이는데 사실은 이거였잖아요. 이거 얘를 요만큼 줄일 때 이게 어떻게 이동하냐에 대한 공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공식을 이용해서 U를 유도한다는 말은 되게 이상한 말인 게 저 공식을 이용해서 이걸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 곡선을 알아야 되는데 이 곡선을 안다는 건 이미 U 값을 안다는 거예요. 돌고 도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은 열심히 유도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게 우리가 어차피 시스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어야 이걸 알게 되기 때문에 크게 뭐 쓸모 있는 공식은 아니다. 프랙티컬하게 쓸모 있는 공식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이거를 추정하는 이제 좀 어프록시메이션이죠. 그런 걸 이제 할 건데 어차피 지금 여기서 U라는 게 어차피 지금 크리티컬 포인트 근방에서만 될 거고 크리티컬 포인트 자체에서는 이게 발산을 하기 때문에 이게 코릴레이션 X보다 작은 어떤 스케일에 대한 플럭추에이션이 무시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갈 거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지금 이 시스템이 실제로 B만큼 리스케일을 할 때 정확히 어떤 P 값으로 간다라는 거를 뭘로 근사를 하는 거냐면 그래서 여기서 크루셜 심플리피케이션이라고 부르는데 랭스 스케일 그러니까 B라고 불리는 랭스 스케일 이하에 있는 플럭추에이션을 전부 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말이랑 아까 이 말이랑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받아들인 정의는 이런 건데 저 TB를 그대로 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다 갖고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요 곡선을 딱 유추하는 그거고요. 저 RB라고 쓴 건 뭐냐면 이거는 이제 뭐냐면 진짜로 우리가 원래 레티스로 돌아가서 진짜로 이쪽으로 돌아가서 이걸 진짜로 예를 들어서 2분의 1로 줄인다고 생각하면은 이걸 진짜로 요런 이거를 이루는 어떤 엘레먼트들이 있겠죠. 요런 박스가 있으면 4개 공간이 있습니다. 이거를 진짜로 그냥 가로 세로를 진짜로 축소를 시켜서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랭스 스케일 2 이하의 랭스 스케일이 2인 거 이하의 플럭추에이션 다 무시해서 여기에 뭐라고 돼 있든 간에 이거를 그냥 하나에 채워져 있거나 비워져 있거나 둘 중에 하나로 그냥 가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당연히 정보가 날아갑니다. 플럭추에이션이 없어져요. 이거는 뭐 비유하자면 실제로 거의 비슷한 알고리즘을 쓸 것 같은데 파일 같은 거 압축할 때 특히 그림 파일 압축할 때 이제 화질이 여과되는 그런 거랑 비슷한 건데 실제로 거의 왠지 비슷한 알고리즘을 쓸 것 같습니다. 화소를 줄일 때 이런 거를 하나로 대표해야 되는데 어떤 걸로 할 거냐. 이것도 뭐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되게 중요한 일이겠지만 어쨌든 리노멀리제이션에서도 되게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런 식으로 랭스 스케일을 무시해버리는 그러니까 랭스 스케일 B 이하의 것들을 전부 다 무시해버리는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그때 P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갖고 이걸 추론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여기가 2분의 1 스케일로 줄이겠다. 그 뜻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이거를 대표하는 그냥 하나에 채워져 있냐 비워져 있냐 그걸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규칙을 쓸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규칙에 대해서도 나중에 얘기할 텐데 제일 와닿을 수 있는 게 지금 여기가 채워져 있는지 비워져 있는지를 판단할 때 4개 중에서 3개가 채워져 있으니까 대충 채워져 있는 걸로 하자. 그래서 채워져 있는 걸로 합니다. 여기는 없죠. 비웁니다. 여기는 하나가 있는데 4개 중에 하나만 채워져 있으니까 그냥 비워놓습니다. 여기 역시 3개가 채워져 있으니까 여긴 채웁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아까 JPG 파일 같은 거 압축하는 그런 얘기했는데 이게 2분의 1 스케일 또는 이 랭스 스케일 2 이하의 플럭추에이션이 다 뭉개져 버려요. 여기서 있고 없고 하던 게 다 없어지고 크게 이런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던 요런 짜잘한 그런 것들 요런 정보들이 다 사라지고 크게 그냥 덩어리 2개로 딱 대각선으로 있는 덩어리 2개만 딱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상대적으로 생각하기가 쉬운 게 여기서 P가 얼마였다고 치면은 여기서 P가 무슨 값이었다 라고 하면은 P가 2분의 1로 리스케일된 값은 뭐냐 이거는 계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는 이거 갖고 예시를 들긴 어렵겠지만 이게 오히려 트라이앵귤러 레티스나 헥사고널 레티스에서 조금 더 쉬워지는데 어쨌든 이거는 계산할 수 있습니다. 2배의 랭스 스케일을 줄일 때 이펙티브하게 실제로는 어떻게 됐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약간 힌트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개수를 세게 되면 지금 전체 16개 중에서 지금 이게 7개가 차 있죠. 16개 중에 7개가 차 있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4개 중에서 2개가 차 있죠. 그래서 예시를 들면은 16분의 7이었는데 이게 여기서는 2분의 1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거는 지금 하나의 예시인데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숫자가 아니라 변수를 써서 시스테매틱하게 계산하는 게 아예 모든 시스템 정보를 알아야 되는 경우보다는 좀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R 2배의 P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경우에는 16분의 7 이걸 넣었을 때 2분의 1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우리가 제일 만만한 게 이제 1차원에서 퍼큘레이션 갖고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1차원 갖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원인데 이걸 이제 3개씩 줄이는 트랜스폼을 생각할 거예요. 이거를 잘 보시면 1차원에서 3개씩을 묶어서 하나로 만들고 이거를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다시 이렇게 합니다. 보면 되게 간단하죠. 원래는 9개의 사이트였던 걸 3개로 줄이는 걸 하는 건데 아까 2차원보다 더 간단합니다. 1차원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는 스패닝 클러스터 룰을 씁니다.
이거 뭐냐 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 차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머저리티 룰이었으면 이게 3개 중에 2개니까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머저리티 룰이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채워져 있어야지 채운다는 룰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순간 이미 너무 트리비얼한 문제가 됐어요. 왜냐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 연결되려면 이거 다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일부러 이렇게 룰을 이렇게 만들어서 계산하기 쉽게 만든 건데 지금 여기서 이건 이렇게 됐고 이것도 어쨌든 가운데 비어 있어서 안 됩니다. 세 번째 다 채워져 있는 것만 채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스패닝 클러스터 룰이라는 좀 계산하기 너무 쉬운 반칙 같은 걸 써서 이렇게 하면은 뭐냐면 모든 사이트가 채워져 있어야지 이 코스 그레이닝 된 요 사이트가 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간단하게 여기서 3을 썼으니까 아예 숫자를 쓰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하나씩 묶어서 이렇게 만드는 요 새로운 레티스에서의 새로운 P는 뭐냐면 여기서 세 개가 다 차 있어야 P이기 때문에 P의 B승 또는 P의 3승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픽스트 포인트를 찾으면 그냥 P의 B승이 P랑 같아야 됩니다. 사실 이거 3이든 뭐 4든 2든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P 스타, 이 픽스트 포인트를 이제 찾아보겠다는 건데 이 경우에 픽스트 포인트에 이 경우에 픽스트 포인트가 만족해야 되는 방정식은 이 픽스트 포인트에 B승을 한 게 픽스트 포인트 자체랑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스케일 트랜스폼을 했을 때 똑같은 거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해는 0이나 1밖에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론인데 이런 트랜스폼을 했을 때 원래 P 값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건 0이나 1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여기가 만나는 지점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P의 3승이니까 이렇게 되고 뭐 2승도 이렇게 되고 다 똑같이 생겼는데 어쨌든 이렇게 됐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요 픽스트 포인트의 스테빌리티가 약간 다른데 이 경우에는 지금 이건 봐도 알 수 있는데 여기 뭔가 채워져 있었던 게 지금 비어버렸죠. 3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원래는 더 많이 차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이거 봐도 알 수 있는데 1차원 문제는 워낙 독특해서 이거는 여기서 P가 이펙티브한 P가 줄어들기만 합니다.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다 채워져 있으면 그대로 있죠. 여기 90%가 채워져 있어도 지금 이런 스패닝 클러스터 룰이라는 가혹한 룰을 쓰면 무조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0.9에서 시작해도 0.8, 0.7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래서 계속 이 플로우가 요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다 채워져 있는 거는 사실은 전에 제가 설명했던 2차원에서의 그런 퍼큘레이션과는 달리 여기서는 다 채워져 있는 것도 스테이블 픽스트 포인트가 아니라 언스테이블 픽스트 포인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기서 상전이가 일어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다 그걸 가리키고 있는데 이건 워낙 상전이가 일어나고 시스템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아무 얘기할 게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리노멀리제이션 그룹 플로우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뭐 지금까지 설명드리면 리노멀리제이션 그룹 플로우나 이런 개념 같은 게 되게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예로 여러분도 이걸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주는 그런 예시긴 한데 너무 트리비얼하긴 해서 특히 이 스패닝 클러스터 룰이 좀 사기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룰을 쓰더라도 결국에는 결과에는 차이가 없어야 돼요. 이 리노멀리제이션 그룹 플로우 입장에서. 그래서 이거는 뭐 예, 이거를 계속하면 이렇게 된다는 건데 이거는 근데 약간 이상한 게 이거 다 너무 다 채워져 있는 예를 썼는데 이거는 이런 예시겠죠. 지금 여기 안 보이는 곳 어딘가에 또 빈 게 있어서 그게 들어왔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콜레이션 랭스가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RG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원래는 굉장히 큰 데서 시작했는데 1차원은 포스트 그레이닝 할수록 점점 콜레이션 랭스가 작아지는 이런 영역으로 가게 되고 사실상 점점 레티스가 비게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돼서 이건 뭐 당연히 이렇게 됩니다. 사실 1차원 문제는 우리가 콜레이션 랭스가 로그 P분의 1이라 마이너스 로그 P분의 1이라는 걸 정확히 알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거 로그 밖으로 나가서 이그젝트하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증명이 되는 거고. 이게 당연히 2차원이면 스퀘어 레티스가 편할 것 같은데 의도적으로 좀 이상하게 생긴 트라이앵글러 레티스를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조성원 학생이랑 얘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트라이앵글러 레티스라는 게 사이트 기준으로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이트 모양 자체는 사실은 육각형으로 이렇게 벌집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요 선을 레티스라고 그러니까 이 선이 레티스 사이에 그게 아니라 이 점선으로 표시한 요게 레티스 사이에 그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총 6개의 이웃을 가진 그런 사이트를 채우냐 마냐 이걸로 갖고 얘기하는 게 트라이앵글러 레티스에서의 포퓰레이션 문제입니다. 이거를 그러면 리노멀라이즈를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사각형은 되게 간단했는데 뭐 사각형 쪽이 또 나올 거예요 사실. 이렇게 이거를 하나로 만드는 거니까 간단한데 오히려 약간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보시면 여기서 요렇게 생긴 모양을 하나로 만듭니다. 요렇게 생긴 모양을 또 하나로 만듭니다. 이거 3개를 또 하나로 만듭니다. 그래서 B는 여전히 3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여전히 스패닝 클러스터 룰을 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뚫고 나갈 수 있으면 그러면 채워지는 거예요. 여기는 채워졌죠. 여기는 채워졌고 여기는 이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니까 안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레티스의 특성 자체가 스패닝 클러스터 룰이나 머저리티 룰이 똑같습니다. 여기는 3개 중에 2개 채워지면 무조건 한쪽으로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복잡하게 계산해야 돼요. 이제 1차원에 비해서는. 지금 여기 벌집 모양으로 3개 붙어 있는 여기 지금 가능한 경우의 수가 3개인데 채워지고 비워지고 이거 따져보면은 총 8개가 가능하겠죠. 하나가 채워지고 다 채워지고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총 8개의 컨피규레이션 중에서 코스 그레이닝 했을 때 채워진 거에 해당되는 게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따져보면은 여기가 다 채워져 있으려면 P의 3승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2개가 채워지고 하나가 채워지지 않는 게 이건데 이게 총 3개의 컨피규레이션이 있으니까 3을 곱해준 겁니다. 이게 요 확률이 코스 그레인 했을 때 새로운 채워질 확률이죠. 왜냐하면 여기가 채워진 거니까. 그래서 RB의 P는 요렇게 계산됩니다. 뭐 어렵진 않습니다. 하나하나 잘 따져보면은 어렵진 않습니다. 아까 이거에 비해서는 어렵지만 이것도 따져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모양이 좀 이상하게 생겼지만 계산하기가 오히려 조금 더 편하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다음 예시로 교과서에서 선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해주면 RBP는 요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3P 제곱 마이너스 2P 3승제. 그래서 픽스트 포인트를 찾으면 요렇게 되는데 이거는 3차 방정식이라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게 P가 다 있어서 P 하나 빼면은 그냥 심지어 인수분해까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0 아니면 2분의 1 아니면 1입니다. 그래서 절묘하게 이 3개를 딱 찾을 수 있고 제가 아까 B가 3이라고 했는데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는데 이게 3개가 하나로 묶이는 건 맞는데 여기 레티스 스페이싱 같은 거 생각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
이거는 뭐 굳이 계산은 사실 안 해도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2차원에서 세개가 하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리니어 스케일 생각하면 루트를 취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b는 루트 3입니다. 뭐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 뭐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같은 걸 생각해도 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세 개가 하나가 됐고 원래 크기를 유지했는데 1차원에서는 그냥 3이었죠. 왜냐하면 세 개가 하나로 줄어들고 그냥 개수랑 똑같이 가니까. 근데 2차원에서는 이게 개수가 줄어드는 게 2차원에서 개수가 줄어드는 거니까 넓이가 줄어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넓이가 3분의 1이 됐으니까 길이 스케일에서는 루트 3입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정말 모범적으로 0과 2분의 1과 1이 딱 나왔는데, 이거는 요 함수를 그려보면 딱 이렇게 돼요. 그래서 모범적으로 딱 나왔습니다. 진짜 0이랑 1은 다 비어 있거나 다 채워져 있는 거에 해당되죠. 트리비얼한 거에 해당됩니다. 2분의 1이 난 트리비얼한 거에 해당되고, 이거는 스테빌리티 어나리시스 할 때 흔히 하는 RB에 대한 함수와 Y는 X 45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딱 3개 점에서 교차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정확한 모범 사례, 이 2분의 1 딱 기준으로 해서 2분의 1보다 큰 데서 출발하면은 리스케일 하면 할수록 1쪽으로 가고, 작은 데서 시작하면 0쪽으로 가고 이렇게 됩니다. 이 위치도 정확히 2분의 1이 딱 돼요. 그래서 이거 잘 보시면은 이 대칭성 생각하면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긴 합니다. 사실은 이거 잘 보시면은 반이 여기 있고 반이 여기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생각해도 돼요. 이 시스템이 지금 여기 있는 거를 여기서 채워져 있는 걸 비워져 있는 걸로 바꾸고, 비워져 있는 걸 채워져 있는 걸로 바꾸면 그대로 복사돼서 여기로 가기 때문에 절반에서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대칭성 생각하면. 실제로 뭐 모양도 이렇게 나왔고 정확하게 대칭적으로 이렇게 나왔죠. 사실. 그러면 여기서 이것도 이제 함수 형태가 알려져 있으니까 미분해서, 여기서 이제는 여기 난 트리비얼한 게 2분의 1에 있으니까 2분의 1에서의 값이 궁금한 거니까 2분의 1 값을 대입해 보면 6 곱하기 4분의 1이 돼서 2분의 3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이렇게 하면 되죠. 로그 성질에 의해서 2분의 1이 나오고 해서 계산을 해보면 1.35 어쩌고가 나오는데, 이그젝트한 2차원에서 이그젝트한 값은 마르셀 나이스 교수님이 계산을 처음에 했던 3분의 4 값에 비해서 조금 차이가 나긴 하는데, 이 정도면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게 1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1.3333 이게 이그젝트한 값이거든요. 근데 비교적 굉장히 간단한 계산으로 1.45까지 예측했으니까 굉장히 사실은 잘 계산한 겁니다. 게다가 중요한 게 여기는 심지어 P식은 아예 정확하게 계산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트라이앵글러 레티스에서는 P씨가 실제로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정확하게 계산했습니다.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칭성 때문에 약간 치팅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아주 좋은 사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원래 하려고 했던 이제 이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퀘어 레티스요. 바둑판에서 흔히 얘기하는 건데, 이게 지금 여기가 복잡한 이유가 사실은 이거를 특히 머저리티 룰로 하려면 이제 반반 채워져 있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그거 처리하는 것 때문에 귀찮은 건데, 여기서도 그냥 버티컬 스패닝 클러스터로 쓰면은 그런 앰비규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연결되면은 연결됐다라고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이거는 대각선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못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어져 있다고 다음 스텝에서 얘기할 거고, 이거는 한쪽만 차 있긴 하지만 어쨌든 위랑 아래가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녹색으로 진하게 표시한 요렇게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왼쪽에 있는 요것들은 다 다음에 차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리스케일 했을 때 차 있다고 생각하고, 오른쪽은 비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것만 봐도 뭔가 대칭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뭔가 좀 많죠. 그래서 이거는 벌써 비대칭이 나올 거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거 계산해 보면 다 차 있거나 3개가 차 있고 하나가 비어 있는데 그 컨피그레이션이 4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차 있는데 그게 경우의 수가 2가지죠. 그래서 2가 곱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P가 되도록 하면은 이거는 이건 이제 4차 함수가 되는데 다행히 이것도 역시 하나가 줄어집니다. 근데 여전히 3차 함수지만 운 좋게도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남은 요 항이 이거 이제 드디어 여러분이 중학교 수학 실력을 발휘할 차례입니다. 근해 공식에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 근 중에서 하나는 0보다 작게 나와요. 그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버리고요. 그럼 여기는 총 3개의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차 함수지만 그래서 이 0보다 작은 거 하나 버리고 나머지 3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0이랑 1은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 패턴을 잘 보시면 0과 1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4차 함수 나오더라도 0이 하나 없어질 거라는 짐작 정도는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얘도 무조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기본으로 갖고 갈 수밖에 없는 항이고 뒤에 게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이게 비교적 간단하게 나온 이게 있고 조금 복잡하게 나온 이게 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수준의 수학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되고 이거를 계산해 보면 0.618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의 비대칭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놀라운 게 어쨌든 2차원 스퀘어 레티스가 조금은 직관적이지 않게도 크리티컬 포인트가 0.59 어쩌고 있다고 했는데 나쁘지 않은 추측입니다. 0.61 정도로 추측했기 때문에 일단 2분의 1보다 크다는 것 정도는 보였고 그래서 크리티컬 포인트 그 익스포넌트도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 미분해서 대입하고 그러면 되죠. 그러면 1.6 얼마가 나오는데 이거 역시 이그젝트한 값은 1.333인데 이게 아까 그 트라이앵글러 레티스에 비해서는 좀 잘 못 맞췄는데 그래도 여전히 어느 정도는 비슷한 값을 유지했고요. 이그젝트한 값에 비해서 그러니까 PC는 약간 더 크다고 예측한 거고 뉴도 조금 더 크다고 예측한 거죠. 근데 어쨌든 요 정도면 나쁘진 않긴 한데 이게 성능이 좀 떨어지죠. 지금 이거에 비해서 이거는 진짜 잘 맞춘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성능이 떨어집니다. 뭐 어쨌든 그런 건데 이 정도 예측을 해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교과서가 거의 이제 진짜로 이제 리노멀리제이션 그룹 입장에서는 거의 맛만 보여준 다음에 이제 좀 끝내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그래도 저자분들이 이거는 근데 얘기해야겠다라고 마무리하면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오리진 오브 디스크리펀시. 그러니까 지금 뭐 뭔가 다 될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되게 좀 어긋난 모습도 보이고 있어요. 1.33인데 이거 좀 심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생겼냐 그런 얘기를 좀 하는데 그 근거로서 제시하는 게 제가 사실은 아까 처음에 미리 얘기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뭐냐면 이 트렁케이션 파라미터 스페이스의 트렁케이션이 얘기하는데 트렁케이션이 이제 뭐 잘라낸다 그 뜻인데 우리가 실제로 다 고려해야 되는 거를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죠. 원래 레티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었던 클러스터가 있다고 칩시다. 이거는 분명히 이 시스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클러스터예요. 이게 하필 여기를 쪼개는 바람에 이렇게 됐고요. 제가 아까 예시로 보여드렸던 딱 그거죠. 대각선만 딱이. 원래는 연결돼 있었던 클러스터가 RG를 하는 과정에서 또는 이 코스 그레이닝 하는 과정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여기 하필 딱 걸치는 바람에. 그래서 디스커넥트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잘라진 거죠. 이런 것까지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뭐를 고려해야 되냐면 리스케일을 한번 한 다음에는 여기서 지금 떨어져 있다고 해서 진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대각선도 원래는 이런 경로 옆에 있는 다른 사이트를 통해서 오리지널한 레티스에서는 연결돼 있는 성분이 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코스 그레인이 시켜서 무시를 해버렸기 때문에 무시했다고 알려져 있는 거기도 뭔가 그거를 컨트롤하는 또는 그거를 디스크라이브하는 어떤 파라미터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next nearest neighbor connection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지금은 그 퍼콜레이션 입장에선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이거는 정확히 어디에 해당되냐면 이직 모델 같은 경우에 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원래는 요런 스핀들이 있었는데 요런 스핀들이 원래는 옆에 있는 스핀하고만 상호작용을 했는데 얘를 이렇게 코스 그레인 시키게 되면은 원래 스핀 입장에서는 바로 옆에 있었는데 코스 그레인 하느라고 자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랭스 스케일이 그러니까 콜레이션 랭스는 줄어들었는데 원래 있던 데서는 실제로는 관련이 있었던 스핀들이 있었겠죠. 그거를 잘라낸 대가로 뭐를 따로 고려해야 되냐면 그렇게 해서 트렁케이션 잘라냈다는 뜻인데 이래서 트렁케이트 돼버린 거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또 하나의 파라미터가 필요합니다. 한 번 코스 그레이닝 시키면 이게 원래 리어리스트 네이버만 고려했던 이직 모델인데 RG를 제대로 고려하려면 코스 그레이닝 한 번 하는 순간에 리어리스트 네이버에 해당하는 해밀토니안 성분과 넥스트 리어리스트에 해당하는 에너지 성분, 해밀토니안이라고 제가 말했는데 어쨌든 해밀토니안 성분까지 있어야 되고 이게 근데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RG 트랜스폼을 할 때마다 지금 첫 번째 원래는 없었던 넥스트 니어리스트 네이버를 고려해야 되고 한 번 더 하면 넥스트 니어리스트 네이버를 고려해야 되고 계속 하다 보면 이게 결국에는 요 P라고 그러니까 그 퍼콜레이션의 특징이 P라는 하나의 파라미터로 기술된다는 거였는데 이게 리노멀리제이션 그룹 트랜스포메이션을 코스 그레이닝 안 시키고 제대로 이거를 한다는 건 뭐냐 하면 스케일을 바꿨을 때는 원래는 남아있던 요런 콜레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기술하는 뭐 이거 이제 하나가 더 늘어나서 P1, P2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근데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이게 결국 하다 보면 뭐냐면 이 파라미터 스페이스가 무한 차원이 돼요. 계속 하기 때문에 할 때마다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아까 이야기한 그런 크리티컬 익스포넌트든 아니면 RG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진짜로 제대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너무 어려워서 저희 교과서에선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하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의 어떤 토이 이그젠플 장난감처럼 갖고 노는 이그젠플에서는 이거를 그냥 무시해버린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